자, 이번에는 그 텍스트를 가지고 타이포그래피 가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텍스트는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텍스트의 폰트를 우리가 불러와서 쓸 수 있습니다. 폰트를 불러오지 않으면 이제 디폴트로 되어 있는 폰트가 P5에서 제공하는 걸 쓰는데, 이제 이 디자이너들은 의도가 있으니까 자기 의도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폰트를 갖다가 쓸 수가 있겠죠. 그 폰트를 어떻게 불려 쓰느냐 하는 것도 좀 알아보죠. 이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었으면 거기에다가 폴더 하나를 더 만들게요. VS 코드에서는 여기 위에 이 작은 버튼 있죠. 이 작은 버튼으로 폴더를 만듭니다. 그 폴더의 이름을 하나 assets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이 폴더 내에다가 노트산스 블랙이라는 폰트를 하나, TTF 폰트예요. 트루타입 폰트죠. 혹은 OSF 폰트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아무 폰트라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폰트를 하나 저장해서 여기다가 이제 싹 올려놓습니다. 카피해 놓습니다. 여기 SS에다가. 이제 이 폰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좀 보고, 그리고 텍스트를 가져다가 쓰는 것도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폰트 불러오는 것부터 해야 되겠네요. 폰트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새로운 함수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function preload라는 함수를 만들어줘야 돼요. preload라는 건 말 그대로 미리 불러온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좀 헷갈려요. 앞에서 setup하고 draw라는 두 펑션의 역할이, 셋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로우를 그리기 전에 먼저 셋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로우를 시작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셋업은 한 번 실행되고 드로우는 이제 계속 반복해서 실행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셋업에서 불러오면 되지, 왜 또 다시 미리 뭔가를 불러와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합시다. 큰 파일을 불러오지 않은 상태에서 셋업에서부터 뭔가를 시작해버리면, 불러오지 않았는데 얘가 여기서 폰트를 뭐 적는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얘가 적을 수가 없겠죠. 왜냐면 불러오지가 않은 상태니까 에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셋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플리케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불러온다 라는 의미로 프리로드라는 함수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폰트 파일은 크기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걸 불러오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이걸 수행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프리로드, 이게 다 불러오지고 프리로드로 다 불러오지고 나서 이제 셋업이랑 드로우를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폰트에다가 로드 폰트 하고 폰트 파일의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불러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미리 이 파일을 불러와서 이제 이 폰트를 폰트라는 이름으로 쓰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폰트가, 내가 쓸 폰트를 지정해 주느냐, 그것은 여기서 텍스트 폰트 하고 폰트 이렇게 해주면, 이제부터 쓰는 텍스트의 폰트는 여기 있는 이 폰트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텍스트를 일단 화면에 한번 뿌려 봅시다. 자, 불러올 때 지금 폰트 파일명을 써줬는데 이 폰트가 지금 요 폴더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폴더명을 적어줘야 되겠네요. 슬래시 노트센스 블랙 .ttf로 불러왔고, 텍스트 폰트 정해줬고, 텍스트를 써보는데 색깔을 한번 채워야죠. 25라는 색깔을 채우고, 스트로크는 노 스트로크로 할게요. 그 다음에 텍스트 한 다음에 내가 쓰고 싶은 단어 굿이면 굿 하고, 그것의 위치를 화면의 중심에다가 일단 해볼게요. 이렇게 해주고, 자, 여기다 하지 말고 그냥 바로 그러면은 드로우에다가 그냥 그려보죠. 네, 여기다가 그립시다. 네, 여기다 해가지고 이렇게요. 해보면 이렇게 굿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텍스트의 또 크기는, 폰트의 크기는 여기다가 이제 텍스트 사이즈라는 명령어로, 그래서 60 이렇게, 그럼 큼직하게 써죠. 그런데 문제가 보면은 지금 텍스트가 어디 위치를 중심으로 돼 있냐면 여기에요. 여기가 화면의 중심입니다. 여기가 화면의 중심이라서 텍스트가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위치하게 되는 거죠. 여기가 위치, 여기 X 위치, Y 위치에 온 거죠.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이 중심으로 좀 옮기고 싶을 거예요. 딱 가운데 오게. 그러면 여기가 이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하려면은 텍스트 얼라인을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텍스트 얼라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가운데 맞춤이냐 왼쪽 맞춤이냐, 지금 현재 왼쪽 맞춤이거든요. 이걸 센터라고 해주면 이제 가운데 맞춤이 돼서 텍스트가 이렇게 가운데로 오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제 레퍼런스를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마우스 프레스드라는 이벤트 함수에 대해서는 해봤어요. 이제 키보드를 누를 때 불려지는 또 이벤트 함수는 이제 키프레스드, 요 키라고 붙어있는 요것들이죠.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키프레스드입니다. 키프레스드를 눌러보면 그 누른 키 값이 키라는 변수에 저장이 돼요. 예를 들어서 A를 누르면 A가 키 값에다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 있는 이제 아스키 키가 아닌 논 아스키 키인 백스페이스라던가 딜리트, 엔터, 요거는 이제 문자 키가 아니잖아요. 이스케이프, 이런 키들은 키 코드라는 데다가로 액세스가 가능해요.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지금 이런 설명이 있는데 아스키 키 같은 경우에는 키 타입트라는 걸 써라. 키 프레스드와 키 타입트가 서로 사실은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키 타입트를 써도 되고 키 프레스드 써도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레커멘드는 이제 키 타입트를 레커멘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하간 키프레스드는 이제 키보드를 눌렀을 때 키에 들어가 있는 값들을 불러서 우리가 쓸 수 있다. 이 정도를 이제 알아두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키프레스드라는 이벤트 함수가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펑션 키프레스드가 되고 여기다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왜냐면 키 눌린 그 글자들을 어딘가에 저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input str string이라는 변수를 스트링으로 하나 만들어 줄게요. 스트링 이렇게 따옴표 혹은 쌍따옴표를 쳐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면 input string이 에다가 플러스 이퀄 집어넣어라. 뭘 집어넣어 주냐면 키를 집어넣어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은 여기다가 input string 이렇게 해주면 화면에 이제 input string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다가 이렇게요. 이렇게 텍스트가 써지죠. 가운데 맞춤으로. 그런데 이제 백스페이스로 지우고 싶다. 지우고 싶다 그러면 if 아까 키코드 기억하죠? 키코드가 이퀄 3개에다가 백스페이스가 될 때는 지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else일 때만 input string에다가 이걸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백스페이스 때 그러면은 한 글자씩 지우는 건 어떻게 하느냐? input string이라는 것에다가 어떤 함수가 있냐면 substring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substring이라는 거는 input string이라는 그 스트링의 그 하위 스트링 그 안에 있는 어떤 스트링을 말할 때 이제 substring이라고 하고 그 substring이 시작되는 점 스트링이 글자가 이제 0번, 1번, 2번, 3번, 4번, 4번 각 글자가 번호가 붙어 있을 거예요. 배열하고 비슷하게. 그 중에서 0번째부터 시작해서 인풋 스트링이 전체 길이에 꼭 배열하고 똑같습니다. 랭스에 마이너스 1까지 전체 길이에 마이너스 1까지의 서브 스트링으로 만들어주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만들어서 얘를 이제 현재 인풋 스트링하고 얘다가 집어넣어주면 그러니까 인풋 스트링의 한 글자씩을 빼주게 된다는 거죠. 해보면 이제 뭐 이렇게 쓰고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한 글자씩 지워주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키하고 키코드가 이런 의미이다 라고 이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텍스트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뭘 그려보느냐. 자, 어떤 글자가 화면의 중심에서부터 팡 터져 나오는 그런 느낌의 텍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면 그 글자가 필요하겠죠? 그 글자의 위치가 필요하고 어느 위치 중심에서부터 터져 나올 거니까 어디까지 터져 나오느냐 그 위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X 필요할 거고 그거를 한 200 Y 200 위치까지 튀어나오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의 캐릭터 그 글씨를 우리가 O라고 합시다. O라는 글씨라고 하고 캐릭터가 있어요. 얘가 이제 튀어나올 건데 여기에 이제 드로우에서 일단 그 글자가 채우기 없이 스트로크가 선으로 된 텍스트를 그리고 자 여기서 새로운 함수를 하나 배울게요. 자 요거는 약간 설명이 필요해서 자 여기에 만약에 O라는 글자가 이렇게 있다 선으로 된 O라는 글자가 있으면 이 화면의 중심에서부터 이 O자가 계속 O 계속 그려지면서 여기까지 쫙 오게 만들 거란 얘기죠. 그런데 이쪽으로 갈수록 흐리게 중심으로 갈수록 흐리게 그러니까 이 중심으로 갈수록 흐리니까 여기서부터 싹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요것들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딱 그려야 되겠죠. 중심에서부터. 그런데 여기에 몇 개가 그려지는지 뭐 예를 들어서 n개가 그려진다고 한다면 요 사이를 채우는 게 이제 뭐 맵이라던가 여러 가지 다른 뭐 공식을 사용해서도 채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에 이제 나눠서 생각해 보면 이것의 그 x가 중심에서부터 x의 변화량, 중심에서부터 y의 변화량을 그만큼의 개수로 이렇게 나눠주면 n개의 개수로 나눠주는 식을 만들게 되면 그 위치만 dx를 n개로 나눈 만큼만 더해서 거기를 채워주고 dy도 마찬가지로 n개로 나눈 만큼만 점점 채워주면 이거의 위치를 그렇게 쫙 그리면 되거든요. 좀 뭔가 복잡한 공식이 필요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워낙 많이 사용하니까 P5에서는 그 함수를 하나 제공합니다. 자, 그 함수가 뭐냐면 rough라는 굉장히 유용한 함수가 있습니다. rough 함수는 뭐냐면 이런 신텍스를 가집니다. 시작점, 끝점, amount예요. 얼마만큼. 시작점과 끝점을 지정해주고 그 중간에 몇 개를 집어넣을 거냐라는 의미는. 그런데 여기 지금 실제 사용 예를 보면 rough 20에서 80까지예요. 시작점, 끝점에 0.2 이렇게 해놨어요. 자, 0.2라는 말은 10분의 2라는 거가 될 거예요.
20과 80 사이에 10분의 2 지점에다가 얘를 그리고 0.5 지점에다가 두 번째 것을 그리고 0.8 지점에다가 이거 세 번째 것을 그리는 거다라는 게 러프라는 함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여기에 만약에 10개를 채우니까 이런 거고 10개를 채운다면 러프 AB 0.1, 0.2, 0.3, 0.4, 0.5, 0.6 그러니까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10분의 5, 10분의 8, 10분의 9, 10분의 10 이러면은 여기가 0에서부터 10분의 10까지 10개가 쭉 12개 솔직히 정확히 말하자면 11개죠. 11개가 쭉 그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프라는 함수를 쓰면 중간 거에 어떤 다른 계산 없이 쭉 같은 간격으로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x가 200, 200이었고 중심점이 2분의 width, 2분의 height에서부터 채우는 거니까 dx는 러프 중심점에서부터죠. width 나누기 2에서부터 x까지 x가 200이죠. 이제 채워줄 거고 dy는 height 나누기 2에서부터 y까지 이제 채워줄 거예요. 여기 지금 마지막 할래가 비워뒀죠. 이걸 어떻게 채워줄 거냐면 이제 몇 개를 채워줄 것부터 먼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몇 개를 우리가 여기다가 steps라는 변수를 하나 만듭시다. 해가지고 요거를 100개를 채워봅시다. 100개. for let i는 0에서부터 i가 steps까지 equal까지 써주고요.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i 플러스 100번을 반복해 주는데 뭘 반복해 주느냐? 이게 i 나누기 스텝스 요만큼 포션에다가 하나씩 그려준다는 거죠. x의 위치가 x만 놓고 봤을 때 width 2분의 1에서부터 x까지 i 나누기 스텝스 그러니까 스텝스가 100개죠. 100분의 0, 100분의 1, 100분의 2, 100분의 3, 100분의 4, 100분의 5, 100분의 100까지 사이를 쭉 100개를 채워준다는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가 가죠? y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텍스트 사이즈 60짜리 텍스트 캐릭터 dx dy 위치에다가 얘를 채워줘라. 이렇게 하고 얼라인은 우리가 밑에 여기 했었잖아요. 근데 얼라인은 이제부터 모두 다 센터로 할 거라서 그냥 요거를 아예 이거를 셋업에다가 해주죠. 그렇게 가지고 이거를 세이브를 해보면 이렇게 화면 중심에서부터 x까지 쭉 100개가 이렇게 오는 거죠. 자, 근데 약간 멋을 부려볼게요. 이 안쪽에 있는 녀석들은 알파가슴줄 낮춰가지고 흐리게 만들어줄 겁니다. 알파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알파는 맵 i가 0에서 스텝스까지 가죠. 0일 때는 0, 스텝스일 때는 120가 x까지 왔을 때는 120 정도로 약간 알파를 주는 값으로 이렇게 알파를 줘볼게요. 그럼 이렇게 쫙 오는 게 보이죠. 이거를 이제 클래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클래스 exploding 차라는 캐릭터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먼저 컨스트럭터 해줘야 되겠는데 우리가 처음에 필요한 변수가 캐릭터가 필요하고요. 어떤 캐릭터를 할지 그 다음에 위치 어느 위치까지 할지 요게 필요합니다. 처음에.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서 봤던 이 변수들 자 긁어다가 컨트롤 X 컨스트럭터에다가 이 초기값으로 넣어줘야죠. 얘기했다시피 요거는 지금 내가 Al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누르면 이렇게 같은 위치를 이렇게 잡아줘요. 그래서 동시에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동시에 바꿔줍니다. this 닷 그리고 요거는 언더바 X 이거는 언더바 Y 언더바 캐릭터 이렇게 받아오겠죠. 그리고 show라는 메소드가 하나 필요할 거고 그 show라는 메소드는 Ctrl X, Ctrl V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this dot 해서 steps this dot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알파는 필요 없고요. 스텝스는 필요하고 알파 필요 없고 dx width 다 필요 없고 this dot x, this dot y, this dot steps, this dot steps, dx dy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EC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주고 EC는 new exploding character 5라는 캐릭터를 600, 200 위치에다가 해주고 draw에서 EC의 show 해주면 여기 디스 다 빼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쫙 나오죠. 위치를 여기다가 여기 이걸 800 이렇게 바꿔주면 이렇게 쫙 바꿔줘. 이거를 이제 긴 문장을 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고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가 키보드를 이렇게 쳤을 때 그 키보드로 친 것이 저렇게 쫙 퍼지게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런 문장 하나를 이번에 해볼게요. output string 이런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good boy 이렇게 이거는 대문자로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를 이
리차즈라는 이제 배열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레인터 문제 플러스 이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디다가 만들어줄 건지를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은 let ch 캐릭터는 이제 아웃풋 스트링에 몇 번째 문자 그러니까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까지 이렇게 문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몇 번째 문자인가 이거는 캐릭터 at이라는 스트링에 관련된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몇 번째 있는 문자라는 얘기예요. 0번째 문자, 1번째 문자. 그거를 이제 갖다 뿌려줘야 될 텐데 좀 뭔가 느낌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면 이제 뿌릴 때 굿보이를 뿌릴 때에 요 중심이 있잖아요. 여기가 우리가 중심이 여기 보면 있죠. 거기에 뭐 굿, O, O, D, B, O, Y 뭐 이런 식으로 해주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익스플로딩이 쫙 이렇게 각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딱 퍼지면 좀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각자의 이거의 위치를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제 포문으로 돌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0번째, 이게 1번째, 2번째, 3번째, 6번째, 또 7글자니까 이 번호들에 있는 여기 포문이 돌고 있잖아요. 0에서부터 아웃풋 스트링 랭스까지. 요 문자들의 위치를 우리가 지정해주고 싶은 거예요. X 위치, Y 위치. 그러면 이 가로의 X 값은 X 좌표는 아마 이 중심에서부터 어느 정도 여기 거리에 존재했으면 좋겠고 이것의 y는 일정한 간격으로 7개 이렇게 간격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었으면 좋겠어요. 화면의 높이와 글자 수가 몇 개인가에 따라서 이 인터벌 값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x는 중심에서부터 어떤 랜덤한 값을 더해주는데 그 랜덤한 값의 범위가 이 범위 안에 있는 값으로 랜덤한 값은 정해주고 y 값은 여기서 출발해서 이만큼의 어떤 인터벌을 가지는 그 인터벌이란 게 하이트 높이에다가 그다음에 개수 이 문자의 개수로 나눠준 그만큼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x, y 위치를 정해주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x는 아까 얘기다시피 랜덤한 값을 취하는데 그 랜덤의 범위가 with 나누기 2에 마이너스 숫자를 지정해도 좋고 더 좋은 코딩은 이 윈도우의 크기 with 나누기 2에 곱하기 0.5 아니면 with 나누기 2에 더하기 with 나누기 2에 곱하기 0.5 y는 값은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y는 어떤 인터벌 값이 필요해요. 근데 그 인터벌을 구해야 되는 것은 이 안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미리 구해져 있어야 돼요. 인터벌이 높이에다가 나누기 아웃풋 스트링의 길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자의 길이에 더하기 1을 해줄게요. 왜 1을 해주냐면 문자가 7개면은 딱 7개로 나눠버리면 위에 딱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서 약간 띄울 거죠. 위에서부터 띄우려고. 그래서 y는 i 곱하기 인터벌 이렇게 되도록 할 거예요. 이 캐릭터스의 푸시 6을 7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캐릭터스라는 데다가 넣어준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드로우에서는 포문이 하나 필요하겠죠. for에 장애는 이 캐릭터가 CRNG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ECJRI의 쇼 이렇게 RS 자 이렇게 근데 잠깐 위치 이게 인터벌을 한 번 더 더해줘야 돼요. 앞에다가 여기다가 인터벌을 하나 더 더해줘야 돼요. 0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기본 인터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GOOD BOY 그리고 다시 릴로드를 하게 되면 그 위치가 계속 바뀌겠죠. 이제 하면 할수록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네요. 첫 번째는 지금 텍스트 사이즈 좀 키워볼게요. 이거를 변수를 하나 만들고 이거를 let 차 사이즈라고 하고 요거를 이제 120 정도 2배로 키울게요. 자 GOOD BOY 불만이 뭐냐 하면 지금 요 가운데 중심에서 가까운 데 있는 D라는 문자는 굉장히 촘촘하게 되고 있고 멀리 있는 이 G라는 문자는 되게 성기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서로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것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쫙 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스텝스를 100이라고 딱 정해버렸는데 그거를 얘의 중심에서의 거리에 그 비례해서 그걸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복잡하죠. 이렇게 할수록 이제 그 그림의 디테일이 좀 많아지는 거고 이제 중급 이상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거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중심에서부터의 거리, 문자까지의 거리 필요할 거예요. 그거에 비례해서 우리가 구할 거니까. 몸 비례해서니까 아마 맵이란 걸 써줄 텐데. 그런데 맵 하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중심에서 거리까지는 우리가 구할 수 있고 디스트로. 맵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그러면 가장 멀 때가 언제냐? 가장 멀 때가 아마 한 이 정도 있을 때, 이 정도까지 올 일은 없는데 또 중심에서부터 끝까지의 거리가 가장 멀 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뭘 하나 만들어 줄 거냐면 let distance를 하나 구해주고 중심에서부터 그러니까 x, this의 x, this의 y에서부터 width 나누기 2까지의 거리, 중심에서 거리, 그리고 가장 멀 때 max d가 0, 0에서부터 2까지의 거리죠. 그래서 this 스텝이 맵 디스턴스가 0에서부터 맥스 d까지 변할 때 그 개수를 이렇게 해보니까 0개에서부터 한 240개까지 가장 멀 땐 240개 이렇게 스텝스를 바꿔주면 자 이제는 좀 거의 같은 그 간격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뭐를 해줘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타이핑을 해 넣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글자에서 그럼 우리가 타이핑을 아까 했을 때 그 타이핑해서 써질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거를 다시 아까 지워버렸는데 다시 한번 써볼게요. 텍스트 인풋 스트링이라고 지금 되어 있었어요. 우리 아까 여기다 글씨를 썼었는데 이걸 일단 아웃풋 스트링으로 해놓고요. 위치는 width에 나누기 2, 하이트에 빼기 한 60 정도. 이게 어느 위치냐면 아마 요 정도 위치 될 거예요. 아래 여기 안 보이니까 요 정도 위치에다가 글씨 써줄 건데 자 아웃풋 스트링을 써줄 거예요. 아웃풋 스트링 여기 아웃풋 스트링 뭡니까 이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인풋 스트링을 여기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여기다 그러면 아웃풋 스트링이 아니라 인풋 스트링을 보여줘야 되겠군요. 그래서 인풋 스트링 여기다 보여줄 거니까 세이브를 해보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밑에 이렇게 써지겠죠. 이거를 딱 엔터 쳤을 때 그 엔터가 여기 촥 나오게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엔터를 금방 쳤더니 뒤에 엔터란 게 붙어요. 자 백스페이스를 쭉 하고 다시 막 이렇게 치고 엔터 어쨌든 뒤에 엔터가 붙어요. 이품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키코드가 엔터일 때 뭘 해야 되느냐? 아닐 때는 else if가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엔터가 딱 쳐지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인풋 스트링을 아웃풋 스트링에다가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되냐? 아웃풋 스트링은 우리가 그려주는 그 이 텍스트를 그려주는 건 아웃풋 스트링으로 그리고 있으니까 왜 아웃풋 스트링으로 따로 만들어서 더 저장해 주느냐? 그건 이따가 얘기를 해줄게요. 자, 아웃풋 스트링을 그려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썼던 인풋 스트링은 이거는 나중에 그럼 이건 이따 설명하고 인풋 스트링을 다시 원상복귀 해줘야 돼요. 엔터 치면 싹 지워져야죠. 이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다가 뭘 쓰고 엔터. 그러면 지워졌죠. 그리고 그게 아웃풋 스트링으로 넘어갔어요. 금방 친 게. 그 다음에 아웃풋 스트링으로 넘어가는데 이건 안 바뀌죠. 당연히 아직은. 넘어가면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처음 했던 이거를 다시 실행해줘야 돼요. 인터벌 다시 계산해줘야 돼요. 왜냐면 글자 수가 몇 개인지 바뀌었으니까 인터벌 다시 계산해줘야 되고 그 아웃풋 스트링의 길이만큼 또 캐릭터 만들어가지고 또 이 캐릭터 수를 만들어서 넣어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함수를 하나 더 만들게요. 이걸 실행시키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펑션의 이름을 initialize라고 하는 펑션 하나 만들어서 얘를 펑션화를 하는 거예요. Ctrl X, Ctrl V. 그리고 여기 처음 시작할 때 initialize라는 함수를 불러와 주면 세이브했을 때 여전히 불러와는 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엔터를 쳤을 때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되는지 봅시다. 됐는데 그 전에 했던 게 안 지워지네? 왜 안 지워질까요? 안 지워지는 이유는 이 캐릭터스라는 이 배열이 지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푸시만 되고 있거든요. 계속 추가가 된다는. 그럼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이 캐릭터스라는 이 배열도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 완전히 다 비워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9 적으면 이렇게 9. 그런데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이게 지금 소문자가 되잖아요. 내가 적는 건 소문자로 적어도 이건 대문자로 되게 하고 싶어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input string에다가 to uppercase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래서 output string과 input string을 서로 다르게 해주는 거예요. input은 소문자로 적어도 output string은 이제 대문자로 갈 수 있게.
그렇게 세이브를 한번 해주면 나 구 대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막 적어가지고 치면 이렇게. 요 글자가 좀 잘 보이게 하고 싶어요. 글자가 좀 잘 보이게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 드로우에다가 4까지 i 플러스 플러스 이게 여기 위에 있는 거랑 같죠? 여기 굳이 다시 쓸 필요가 없겠네요. fill 2호 약간 반투명하게 화이트로 노스트로크 텍스트 이 찰스의 i의 캐릭터를 찰스의 i의 x 이 찰스의 i의 y 위치에다가 하얀색으로 끝에 있는 놈 하얀색으로 채워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좀 더 잘 보이죠. 이렇게 하는 게 좀 낫네요. 이렇게 네, 여러 가지 배웠습니다. 오늘 또 새롭게 텍스트 쓰는 법, 그 다음에 키프레스드 이벤트 러프 함수도 배웠고요. 스트링 관련된 여러 가지 함수들, to uppercase, 뭐 substring 이런 것들 다 스트링에 관련된 함수예요. 캐릭터 add 이거 다 스트링 함수입니다. 텍스트를 가지고 하려면 스트링이라는 그 변수형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 스트링도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P5JS 레퍼런스 사이트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